정말 지난주 참 이태원 이 사고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게 금요일 밤 저 집에서 진짜 쉬고 있을 때 저희 제작진 방에 이 속보를 딱 뜨는 순간 다들 그냥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어머머머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박수 치면서 저희끼리 너무 좋아했거든요.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고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경북 봉화 제산면 아연 채굴광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수직갱도에서 약 900톤의 모래와 흙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지하 190m 지점에서 작업하던 7명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조장인 60대 남성 그리고 보조 작업자인 50대 남성 이렇게 2명이 고립됐습니다. 지난주 사건을 저희가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구조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다. 또 시추 작업도 연이어 실패했다. 생존 반응도 없다. 이런 소식만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열흘째인 지난 4일 밤 11시쯤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겁니다. 이 갱도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이었습니다. 승현님 진짜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저도 그때 돌아오실 거라 믿습니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솔직히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였잖아요. 이게 221시간 만으로 9일, 일자로는 열흘인데 그 열흘 동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저는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발파 작업 탁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구조대원을 봤을 때 박 씨가 뛰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데요. 저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다들 그 당시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서 나올 만큼 건강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족 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정말 유명인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미역국과 콜라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아마 그 순간에 정말 갈증이 났을 때 머릿속에 나가면 정말 콜라 한번 거하게 들이키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앞으로도 건강히 빨리 보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그 두 분 상태가 어떻대요? 네, 뭐 맨 처음에 발견되셨을 때는 발로 걸어 나오기는 하셨지만 굉장히 힘드셨던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안대도 좀 벗고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햇빛을 보면 시력이 손상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안대를 끼고 있었는데 맞아요. 안대도 벗으셨고 지금 이제 전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서 현재는 죽도 드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상해 가고 있었대요. 그 안에서 오래 조금만 더 지났어도 근육이 손상돼서 위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힘도 내시고 계시다고 해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잠을 자다가도 지금은 자주 깨고 가변 경련이 일어난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도 아무래도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기도 아이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좀 트라우마는 있으시겠죠. 자, 이제 이분들이 고립됐었던 221시간으로 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지금 난립니다, 이거. 커피 믹스 30봉지. 심지어 오늘 그 커피 믹스 만드는 회사 주가까지 팍 뛰었다고 하던데 자, 정말 이 커피 믹스를 드시면서 버티셨다는 겁니다. 자, 이 광산 경력 27년 차 베테랑이셨던 이 작업반장 박목 씨, 이 박 선생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파이프, 나무, 그 H빔 막 이런 것들 또 막 토사 막 우릉 광광 막 하면서 막 쏟아지는 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희망을 가지고 괭이 2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힌 곳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 10m 정도를 우리가 또 파들어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커피포트 사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부분을 다 이제 떼어내고 그 스테인리스 있는 금속 부분만 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 조금 부어가지고 그 모닥불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선 첫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2개 타 먹었어요. 2개를 한 번에 2개를 종이컵 하나에 다 먹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저녁밥이니까 저녁밥 먹자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자, 백 변호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통화한 이 박모 씨 같은 경우 작업반장이셨는데
정말 베테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보조 작업자를 데리고 대피소로 피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갱도 내에서 길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일단 그 안에서 뭐 불도 피울 정도로 공간도 넓고 그리고 일단 뭐 이제 모닥불을 피울 만큼 산소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절로 옮겼고 그리고 저희 보면 주변에 뭐 자재 같은 거 많잖아요. 저런 거 모아서 천막 치고 패널 깔고 그리고 이제 체온이 이제 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맞대면서 어떻게든 체온 유지를 계속 해왔고요. 근데 이제 저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배고픔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커피 믹스 30봉지. 이 커피 믹스 30봉지가 사실 간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걸 이제 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복용하듯이 이제 3일치로 나눠 먹었다고 하고요. 이제 불을 피워야 저걸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던 이제 산소 용접기로 불을 피워서 저 커피를 끓여 먹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챙겨간 물이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갱도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 지하수 아. 그걸 받아 마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걸 마시고 또 구토 증세까지 보이면서도 끝까지 잘 버텨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지하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갇히면 네. 아유 저는 그냥 일단 저는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네. 아 이건 정신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분들이 물론 베테랑이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신이 건강하신 분이다. 특히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그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번도 구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밖에 있는 동료들을 믿었다. 동료애를 믿어서 그 동료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사실은 이 광산에서 일한 지가 며칠이 안 되셔서 좀 걱정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두 분이 서로 의지하시면서 또 베테랑이셨던 선배께서 후배를 다독여가면서 우리가 같이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힘내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마지막에 그 조명에 배터리가 탁 나갔을 때 다 나가고 뭐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하지만 그 조명이 마지막 갖고 있던 조명에 딱 배터리가 나갔을 때 처음으로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펑펑 우셨는데 그로부터 한 20분도 안 돼서 갑자기 배파 소리가 나면서 탁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저희도 그랬는데. 이 기자. 일단 오늘 오후에 경찰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요? 네,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이번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 이 수사관 18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이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에 이 광산 사고의 이 전담 수사팀을 비롯해서 경북청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수직갱도 내로 쏟아진 펄, 그러니까 토사죠. 이 펄의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연구원 등의 해당 시료의 성분 분석을 맡길 예정인데요. 이 광산 구조나 펄 종류에 따라서 이 갱도의 안전 확보 방법 또 규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찰은 이를 고려해서 이 광산업체가 그동안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왔던 게 맞는지 이번에 탈출하신 이 작업자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승희 의원님,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지난주 이태원 참사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황당한 정말 갱도를 구하려고 파는데 엉뚱한 데를 판다거나 막 참 안타까운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이게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신고도 늦게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시추공 2개 받을 때 과거 도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저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산 사고는. 그래서 후진국형 이런 어떤 광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광산이면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박 그달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자기가 흙탕물도 튀고 정말 그 광산 안에 안전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물 하나, 그러니까 흙탕물 하나 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검토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안전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생존자분의 절규를 진짜 국가는 제대로 좀 엄혹하게 받아들이시고 절대로 안전조치 점검 그냥 수박 거달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다. 다시는 광산 사고도 대형 참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 슬픔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이런 소식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